네, 안녕하세요. 최윤석입니다. 제가 2년 전에는 그 SKK 에어 컬러 키움의 학생으로 발표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훌륭하신 교수님들과 함께 제 연구를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약간 여러분들께서 조금은 생소할 수 있는 LLM에서 이제 코드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어떠한 문제를 풀고 있고 저는 또 어떤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공유 드리고자 합니다. 네, 저는 현재 컴퓨터 교육과랑 실감 미디어 공학과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LLM을 이제 코드 쪽에도 적용을 하고 있고 또 이 교육 쪽, 프로그래밍 교육 쪽에서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이제 그 코드 인텔리전스에서 LLM을 적용해서 어떤 것들을 해결하고 있고 또 이게 어떠한 LLM들이 있고 제가 어떤 것들에 관심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공유 드리고자 합니다. 네, 먼저 이제 코딩이란 이제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업무가 이제 코딩이실 텐데 코딩은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어떤 알고리즘을 구현하고 싶다고 하면 그 생각을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래밍 언어로 생성하는 것이 코딩입니다. 그래서 코딩을 한마디 키워드 하나로 정리하면 저는 이제 트랜슬레이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뭐 내추럴 랭귀지를 뭐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프롬 랭귀지로 트랜슬레이션 한다던가 또는 코드가 짜여져 있으면 그거를 어떤 코드인지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변환하는 뭔가 서머라이제이션 같은 작업을 하는 게 이제 코딩이라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요즘은 많은 회사에서 뭐 커서 AI와 같은 툴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있으신 분들 있을 텐데요. 저는 이제 코딩을 놓은 지 오래돼가지고 저는 실제 써보진 않았는데 이제 그 VS 코드에서 이 커서 AI를 이제 개발 도구를 설치했을 때 다음과 같이 오른쪽처럼 사용자가 원하는 리퀘어먼트에 대해서 이렇게 뭐 코드를 생성한다던가 또는 어떤 코드가 에러가 있을 때 그 에러를 기반으로 뭐 코드를 고쳐주고 또는 이 코드에 대해서 좀 설명이 필요하면 이 코드를 기반으로 입력을 주면 이게 어떤 코드인지 설명하는 뭐 서머라이제이션 같은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정말 이 코딩을 잘하는 친구들은 오히려 또 그 커서 AI를 잘 활용하더라고요. 오히려 그 리퀘어먼트를 더 구체적으로 줘가지고 약간 자동 사냥처럼 코드를 리퀘어먼트 주고 뭐 한두 시간 동안 돌려놓으면 실제로 원하는 코드를 생성을 하는 그런 또 친구들도 봤습니다. 네, 그럼 이제 프로그래밍 랭귀지가 무엇이냐? 이 프로그래밍 랭귀지는 거의 한 700개 언어가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언어가 있는데 이제 프롬 랭귀지는 이 자연어랑 굉장히 비슷한 뭐 시퀀셜 데이터이면서도 굉장히 다른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어떠한 특징이 좀 다른가를 보면 이제 하나의 예시인데요. 이 예시는 뭐 어떤 메시지 그리고 어떤 키워드가 들어갔을 때 이 메시지를 이제 암호화하는 그런 함수인데 보시면 이게 뭐 펑션 네임 또는 뭐 외부에 사용되는 API 뭐 펑션들, 뭐 패러미터들, 그리고 여기 변수들 같이 정의된 뭐 아이덴티파이어나 특정 언어에 대한 뭐 키워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어랑은 다르게 이렇게 여러 가지 키워드나 뭐 아이덴티파이어들로 이제 구성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고요. 그래서 자연어가 어떤 그 결과가 생성이 되면 뭐 단어 뭐 하나 틀린다던가 또는 문법 하나 틀린다던가 그럴 때는 조금 그래도 넘어가질만 한데 뭐 인포멀하고 또 그렇긴 한데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 같은 경우는 실제로 생성이 됐을 때 얘가 하나의 뭐 세미콜론이 없다던가 또는 뭐 사용자가 원하는 그게 구현이 안 된다던가 하면 이제 더 문제가 있어서 오히려 자연어에 비해서 더 좀 엄격하고 스트릭하고 더 정확한 이 신텍스 구조를 반영하는 그런 코드를 생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연어는 좀 더 사용자가 많이 사용하는 거는 좀 더 크리에이티비티한 그런 태스크를 많이 요구하는데 이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사용자가 정말로 원하는 리퀘어먼트를 잘 충족하는 그런 코드를 생성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코드의 가장 큰 특징은
이제 컴파일 에러가 되면 안 된다. 컴파일 에러가 일어나면 안 되는 코드를 생성해야 된다. 그래서 자연어랑 다르게 이 익스큐터빌리티가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코드에는 다양한 구조들이 있는데요. 실제 뭐 코드를 뭐 렉시컬 어널라이저를 통해서 이렇게 렉시컬 어널라이저랑 뭐 신텍스 어널라이저 통해서 뭐 앱스트랙 신텍스 트리와 같은 이 전체 신텍스를 고려하는 그런 트리 구조의 구조도 있고 실제로 이 코드가 흘러가는 뭐 컨트롤 플로우 그래프, 데이터 흘러가는 뭐 데이터 플로우 그래프, 뭐 그리고 뭐 외부 함수들을 뭐 반영하는 뭐 디펜던시 그래프, 정말 다양한 구조들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대부분 이제 LLM은 왼쪽에는 코드, 이 시퀀셜 데이터 기반으로만 대부분 이제 학습되어 있다는 뭐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코드 쪽에서는 실제로 이 코드 LLM들을 사용하신 분들도 있고 뭐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대부분의 연구가 이 자연어에서 제한되는 모델과 거의 병렬적으로 패러럴하게 많이 연구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뭐 인코더 올리 대부분 최근에 이제 리트리버 모델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뭐 코드버트나 또는 뭐 제너레이터에서는 여러분들 아실 것 같은 뭐 라마, 뭐 코드라마라던가 뭐 딥식도 뭐 딥식 코드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코드 모델들이 쭉 연구가 진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최근 연구들은 예전에는 약간 굉장히 잘 파인 그레인된 프리트레인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학습이 되어서 뭐 많은 언어를 커버를 못했는데요. 이 최근에는 뭐 더스택에서 뭐 700개 이상 거의 깃허브에 있는 모든 코드 데이터를 긁어 모아가지고 요즘은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대부분의 이제 라지 랭귀지 모델들이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 트렌드는 처음부터 이 프리 트레인을 하는 게 아니라 뭐 오픈AI에서는 뭐 GPT-3 그리고 메타에서는 뭐 라마, 뭐 Q1, 딥식 같은 범용적인 LLM이 있으면 그 LLM에 추가적으로 앞에 말씀드린 뭐 더스택과 같은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이제 추가적으로 프리 트레이닝을 더 시키고 이때 뭐 fill in the middle이라는 방식으로 프리픽스랑 뭐 서픽스 해서 중간 가운데 부분을 예측하는 뭐 구조로 대부분의 모델들이 이렇게 제너럴 LLM들의 백본 모델을 활용해서 코드 LLM을 많이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예시를 좀 가져왔는데요. 뭐 왼쪽처럼 뭐 라마와 같은 파운데이션 모델이 있으면 이를 추가적으로 코드 데이터를 이제 fill in the middle 방식으로 뭐 데이터를 학습하고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뭐 강화학습을 적용한다던가 특정 언어에 대해서 더 많이 한다던가 또는 뭐 레퍼지토리 레벨을 고려해서 뭐 이제 특정 태스크를 좀 잘하는 그런 코드 LLM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어떤 것들을 좀 관심을 갖고 이제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하고 있는지 대해서 좀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LLM이 정말로 이 코드의 렉시컬을 잘 이해하고 정말로 이 코드의 구조, 이 신텍스를 과연 잘 이해하고 있나를 봤는데요. 이제 왼쪽과 같은 이제 sum value라는 함수가 있으면 당연히 얘는 이제 summation이라는 함수라고 이제 판단될 텐데 얘를 같은 로직 실제로 이제 sum value 하는 로직이 있는데 저희가 identifier만 이렇게 멀티 밸류라고 바꿨을 때 살짝 이제 펄터베이션 줬을 때 얘를 실제로 더하는 함수라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제 곱셈이라고 이제 판단을 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LLM은 단순하게 이 구조랑 실제로 이 함수가 동작하는 그런 기능을 학습한 게 아니라 단순하게 이 토큰 기반을 학습했기 때문에 이렇게 동작하는 것과는 달리 실제로 여기 정의되어 있는 뭐 아이덴티파이어 기반으로 학습 그 예측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실제로 뭐 대부분의 코드가 되게 잘 짜여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코드 뭐 이렇게 쓸데없는 라인도 있고 뭐 주석도 달려 있고 그런데 실제로 어떤 코드에 저희가 뭐 그냥 의미 없는 실제로 동작하는 데 문제는 없지만 뭐 의미 없는 데드 코드를 삽입한다던가 또는 뭐 아이덴티파이어를 좀 바꾼다던가 했을 때 되게 쉽게 오리지널 코드랑 다른 코드라고 이제 판단되는 그런 결과를 네, 보기도 했습니다. 네, 또한 실제로 사용자가 원하는 쿼리 왼쪽처럼 뭐 compute the radial position of the node
라는 어떤 쿼리가 있으면 그에 해당되는 코드를 잘 리트리버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뭐 벌트 어택이라는 대표적인 텍스트에서 어드버스 어택 기반으로 특정 단어를 같은 의미지만 살짝 다른 쿼리를 저희가 총했을 때 어, 해당되는 같은 동작을 하는 코드를 리트리버를 하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이제 코드를 리트리버를 하는 결과를 또 보기도 했고요. 그래서 정말로 그 이제 뭐 대부분의 코드 모델들이 실제로 신텍스를 이해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단순하게 이 세만틱만 보고 실제로 코드를 이해하고 있다. 또 재미있는 또 이런 결과가 있는데요. 또 왼쪽처럼 어떤 findmax 뭐 by 4이라는 또 함수가 있으면 얘를 이제 그냥 V0, V1 실제로 동작 가능한 아이덴티파이어 바꿨는데 이런 서머리에 대한 거를 전혀 또 생성을 하지 못하는 결과를 또 봤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우리가 당연히 어떤 함수를 정의했을 때 그러니까 뭐 함수 이름은 당연히 그 대표하는 함수 이름을 정의할 거고 그 안에 사용되는 아이덴티파이어도 그거에 좀 맞는 걸 생성할 텐데 오른쪽처럼 그냥 뭐 V0, V1 전혀 의미 없는 또는 오른쪽에 인덱스라는 아이덴티파이어 했는데 그냥 인덱스 1이라고 바꾸기만 했는데도 얘를 전혀 다른 함수로 뭐 서머리를 하는 그래서 실제로 어, 동작하는 동작 그 하는 기능을 요약하는 게 아니라 단순하게 여기 코드에 적혀 있는 아이덴티파이어 토큰 기반으로 서머리를 생성을 하는 문제를 봤고요. 네,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최근 LLM 모델들이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실 때 파일 레벨 기반으로 이제 서머리를 이제 생성을 하는데 그렇게 했을 때는 왼쪽처럼 외부 익스터널 코드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뭐 여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from utils 뭐 import 뭐시기 하는 외부 API나 아니면 외부 코드 호출했는데 실제로 걔네에 있는 코드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서머리를 생성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그렇게 뭐 파일 레벨 단위로만 서머리를 생성하는 문제도 있고 또 이제 이빌레이터, 그러니까 이빌레이션 매트릭들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뭐 레퍼 베이스드 방식들은 그냥 생성된 서머리랑 현재 정답과 비교했을 때 그냥 잘 생성됐는지 판단하기도 하고 뭐 레퍼 프리 방식의 뭐 LLM에서 저지 방식도 그 실제로 외부 디펜던시를 고려하지 않고 현재 주어진 서머리로만 고려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 레포지토리 레벨에 있는 코드를 고려하지 못하는 그런 할루시네이션 문제가 있는데 저희가 그거를 고려하는 이제 이밸류에이션 매트릭을 제안했고 현재 또 언더 리뷰 중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대부분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LLM들은 대부분 이제 파일 레벨에 대해서만 코드를 이해하고 있는데요. 왼쪽 예시처럼 이렇게 뭐 search outlier라는 함수가 분명히 이제 statistics.py 파일에 정의되어 있는데 이제 오른쪽 예시처럼 뭐 어떠한 이제 코드 중간까지 작성하고 얘를 좀 완성시켜줘라고 했을 때 실제 같은 코드 베이스에 있는 다른 파일들을 고려하지 않고 얘가 알아서 멋대로 판단해가지고 뭐 데이터 어널라이저에 있는 얘는 이제 find outlier라는 이제 없는 함수를 이제 생성하거나 또는 뭐 2차원 함수인데 뭐 3차원의 함수로 얘가 알아서 이제 파일 레벨을 고려하지 않고 생성하는 할루시네이션 문제가 있고 또 내가 어떤 코드를 왼쪽 아래 그림처럼 걔를 뭐 2차원에 있는 함수를 뭐 3차원으로 고쳤는데 당연히 얘는 고쳤지만 얘를 활용하고 있는 다른 이제 같은 코드 베이스에 다른 코드에 당연히 에러가 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최근에 이제 하나의 코드 베이스를 물론 이제 커서 AI 같은 경우에도 이제 레포지토리 레벨을 고려해가지고 이를 이제 해결하려고 하고 있지만 이제 커서 AI 같은 경우에는 이 코드 베이스 전체적인 구조를 고려하지 않고 실제로 같은 코드 베이스에 있는 이제 뭐 코드 청크를 뭐 리트리버 방식으로 뭐 검색을 해서 같이 뭐 인컨텍스트 러닝 주는 그런 방식으로 하려고 있는데 저는 좀 더 이제 그 전체 하나의 코드 베이스의 구조 왼쪽 그림처럼 뭐 루트 폴더가 있고 또 util 폴더가 있고 그 안에는 여러 또 함수 파일들이 있고 또 그 안에도 함수들이 있고 그리고 또 그 함수에서도 그 코드에서 사용되는 또 외부
또 익스터널 뭐 API들도 있고 그런 것들을 하나의 큰 그래프 뭐 저희가 표현을 해가지고 뭐 그래프 기반의 뭐 그래프 가이드 뭐 코드 뭐 생성한다던가 또는 뭐 하나 그 로컬라이제이션 고친다던가 네, 이런 것들을 현재 네,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어, 또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 코드에 대해서 이렇게 뭐 제이슨 로드나 뭐 get 뭐 이런 외부 이제 API 함수들이 있는데요. 실제로 API는 굉장히 빠르게 문서들이 바뀌고 그거에 대한 역할도 많이 바뀌는데 단순하게 코드 내부에 있는 인트릭 널리지만 활용하는 게 아니라 이제 외부의 API도 활용하면서 사실 여기서는 특정 코드에 대해서 내가 이제 어떤 궁금한 게 있으면 그 대답해주는 그 LLM인데 그런 최근 API들을 외부 지식을 좀 활용해가지고 근데 좀 더 이 질문에 이 인텐트에 맞는 네, 그런 API를 찾아가지고 걔를 답변을 좀 더 도와주는 네, 그런 연구도 네,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 최근에는 이제 당연히 이제 에이전트가 빠질 수 없는데요. 많이 에이전트 연구도 많이 진행되고 있고 이제 코딩 에이전트에서는 어떤 특정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먼저 플래닝을 통해서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플랜을 세워주고 그 플랜에 맞게 이제 코딩 에이전트를 통해서 각각 매칭되는 코드를 생성하고 실제로 이제 코드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행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실제로 디버깅 에이전트를 통해서 그리고 또 요즘은 또 LLM을 통해 가지고 미리 테스트 케이스를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테스트 케이스들이 있을 것 같아라고 테스트 케이스를 생성한 다음에 또 생성된 코드에 대해서 또 생성된 테스트 케이스를 돌려가지고 그래서 그게 잘 동작하는 코드를 생성하도록 하는 연구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제가 또 많이 관심 갖고 이렇게 보는 주제 중 하나가요. 텍스트 투 SQL 제너레이션 쪽인데요. 텍스트 SQL 제너레이션은 이제 입력은 이제 사용자가 궁금한 그런 퀘스천, 텍스트 형태의 퀘스천이고 그거에 대한 DB 구조, 테이블에 되어 있는 DB 구조가 있으면 그걸 기반으로 이제 LLM을 통해 가지고 이제 코드 형식인 SQL을 생성하는 게 텍스트 투 SQL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SQL 연구를 많이 보고 있는데 요즘 이제 AR 컨퍼런스 학회에 저자들 보면 굉장히 이 빅테크 여기 뭐 IBM이라던가 뭐 오라클이라던가 되게 큰 기업들에서 많이 관심 갖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돈이 되는 기술이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원래는 DB가 있으면 이 DB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뭐 정말 뽑아낼 수 있는 그거를 이제 아래와 같은 SQL 형식으로 전문가가 실제 작성해야 되는데 이거를 간단하게 사용자의 쿼리 그런 거를 줬을 때 그거에 맞는 SQL을 자동 생성해서 그 SQL을 DB에 실제 돌려봤을 때 그거에 대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정확한 SQL을 생성하는 거를 이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왜 어려운 태스크냐라고 하면 실제로 우리가 이 원하는 질문 줬을 때 이 스키마 컬럼 네임과 딱 맞는 질문 주진 않아요. 뭐 스키마에서는 어떻게 저장되어 있는데 질문은 다른 워딩으로 표현되어 있다던가 또는 스키마가 무조건 또 이쁘게 저장될 일은 없겠죠. 뭐 되게 더럽게 저장될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실제로 질문에 있는 어떤 키워드랑 스키마에 있는 어떤 것들이랑 뭐 매칭이 되는지 이렇게 스키마 링킹을 통해 가지고 요즘 이제 LLM에 많이 입력으로 줘서 LLM이 이 둘 사이의 관계를 좀 파악해서 이 SQL을 생성할 수 있게 스키마 링킹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데이터베이스라는 데이터가 이제 이미지 데이터라던가 또는 뭐 텍스트 데이터라던가 어, 되게 특정 하나의 모달리티인데 아직까지는 이 데이터베이스만의 인코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를 그러면 이 테이블 데이터를 우리가 어떻게 LLM에 잘 활용할 수 있냐? 그래서 뭐 왼쪽처럼 우리가 SQL문에 어떤 스키마를 생성할 때 테이블 생성할 때 뭐 크리에이트 테이블 그래서 스키마 정보는 이렇게 생겼고 그리고 아래 데이터는 뭐 다음같이 생겼어 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뭐 오른쪽처럼 정말 다양하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냐에 따라서 성능 차이도 굉장히 많이 달라지긴 하는데 그래서 뭐 이러한 텍스트 프롬프트를 어떻게 잘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중요하고 또는 여러분들이 그 테이블을 쓸 때
이제 귀찮게 그 텍스트 형태로 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미지 형태로 이렇게 스크린샷으로 해가지고 또 테이블을 주기도 하죠. 근데 아직 이제 비전 인코더에서는 이 테이블에 대한 데이터를 많이 학습하지 않기 때문에 얘를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잘 파악하지 못해서 이걸 또 어떻게 테이블 그 이미지로 되어 있는 테이블을 잘 이제 이해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또 관심 있게 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미지 형태로 볼 수도 있고 이미지를 한번 뭐 HTML 형태로 뭐 바꿔서 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차트도 하나의 뭐 테이블 비슷한 구조인데요. 뭐 차트도 어떻게 하면 잘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SQL 제너레이션은 이제 입력이 텍스트 그리고 테이블 형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SQL 제너레이션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 뭔가 인 컨텍스트 러닝 뭔가 이 질문과 관련 있는 질문과 유사한 그 뭔가 데몬스트레이션을 활용하면 좀 더 성능이 좋지 않을까 하는데 질문은 자연 형태로 되어 있고 DB는 테이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이 비슷한 어떠한 관련 있는 데몬스트레이션을 찾아야 되냐 근데 그게 굉장히 어려운데요. 저희는 그래서 DB 구조랑 그리고 질문의 구조를 같이 결합하여 하나의 그래프로 표현하여 그 그래프로 표현하여 또 관련 있는 되게 좋은 샘플의 데몬스트레이션을 찾는 그런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있는 뭐 단어들과 그리고 실제로 스키마가 주어지면 이 스키마에 실제 관련 있는 컬럼들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제거하는 뭐 스키마 프리딩을 적용해가지고 이제 이 남은 푸른된 DB만을 활용해가지고 하나의 그래프, 스키마 링크 그래프를 표현해서 이를 이제 그래프 인코더 여기서 학습을 해서 그래프 인코더를 통해서 좋은 샘플들, 좋은 데모스트레이션을 이제 찾아서 이를 활용해서 되게 좋은 성능의 이제 SQL을 생성하는 그런 연구를 또 진행을 했고요. 또 제가 최근에 또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주제가 테이블 리즈닝인데요. 앞에서 이제 테이블은 조금 되게 잘 쪼개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테이블 어떤 테이블 쪼개져 있는데 여기서는 굉장히 테이블이 크고 막 로우도 엄청 많고 컬럼도 엄청 많이 저장되어 있고 또 그림처럼 뭐 사이클리스트 안에 어떤 이름 사람의 이름 선수 이름과 뭐 국가가 이렇게 하나로 표현되어 있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질문도 굉장히 복잡한 난이도 있는 리즈닝을 요구하는 그런 질문이 있는데요. 뭐 앞에서처럼 우리가 SQL 형태로 풀 수 있지만 그렇게 했을 때는 되게 복잡한 테이블 그리고 이렇게 뭐 어토미시티 그러니까 원자성을 잘 지키는 그런 테이블이 아닌 경우에는 답변을 추론을 잘 못하더라라는 문제가 있어서 이를 복잡한 테이블을 한 번에 뭐 SQL을 이용해 가지고 답변을 한다던가 또는 한 번에 뭐 텍스트 리즈닝을 통해 가지고 답변한다던가 그게 아니라 이 되게 큰 테이블을 계속 이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브 테이블로 계속 줄여 나가자. 뭐 예를 들어서 뭐 새로운 컬럼이 필요하면 뭐 컬럼도 하나 추가해 주고 또 아니면 이 컬럼은 필요 없으면 뭐 저거 제거해 주고 뭐 묶을 필요가 있고 뭐 솔팅할 필요가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오퍼레이션을 계속 서브 테이블을 적용해 나가면서 오리지널 테이블을 되게 중요한 서브 테이블로 나가면서 마지막에 선택된 서브 테이블을 기반으로 이 질문을 리즈닝하자라는 문제를 또 해결하고 있는데 이랬을 때는 지금 최근 연구가 또 그냥 이 오리지널 테이블을 뭐 예를 들어서 하나의 열을 추가한다고 하면 그대로 LLM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컬럼을 뭐 생성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상한 할루시네이션 된 그런 결과들도 많이 보일 수 있어서 이걸 우리가 어떠한 뭐 코드 연산이라던가 또는 뭐 SQL 되게 간단한 SQL 연산으로 여러 이터레이션을 통해서 중요한 서브 테이블을 찾고 또 그거에 대해서 좋은 답변을 낼 수 있는 연구도 현재 또 되게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코드라는 게 그 익스플리터빌리티, 그러니까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앞에서 SQL문을 생성했는데 얘가 실행이 안 되면 다시 실행할 수 있는 장점은 있습니다. 그 뭐 텍스트 같은 경우는 얘가 잘 된지 안 된지는 모르잖아요. 뭐 어떤 이밸런스 배틀이 가지고 평가하는데 코드에서는 얘를 가지고 뭐 SQL이 잘 생성이 안 됐다. 얘가 실행이 안 된다. 그러면 얘는
안 됐으니까 다시 생성해야지, 더 정확한 SQL 생성해야지라는 다시 동작 가능한 그런 코드를 중간 리즈닝 단계에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네,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프로그래밍 언어는 뭐 자연어랑 굉장히 비슷하면서도 이제 다른 특징이 있고요. 그래서 그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실행 가능한, 무조건 실행 가능해야 된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 어 그리고 뭐 앞에서 쭉 말씀드린 것처럼 뭐 여러 가지 코딩, 뭐 코드 제너레이션, 뭐 서머라이제이션, 뭐 퀘션 앤서링, 여러 가지 태스크도 하지만 최근에 이제 코드를 활용해서 방금처럼 뭐 테이블 리즈닝이라던가 또는 뭐 CVPR에서도 뭐 비주얼 프로그래밍이라고 중간 이 리즈닝 과정을 이 코딩으로 해결하는 그런 연구들도 굉장히 핫한 연구주 중 하나인데, 리즈닝을 되게 실행 가능한 코드 또 이렇게 생성해가지고 활용하는 연구들도 최근에 많이 관심 있게 보고 있고 또 이쪽으로 연구를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